자, 재개발 투자, 모르면 손해보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서울이죠. 25개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에 노후도가 80% 이상인 초과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연분홍색이 이제 50에서 80%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 내가 재건축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내가 재개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여기가 강남구 쪽인데, 여기가 어딘가, 여기 이쪽을 보면은, 여기는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고 보겠죠. 여기 될 곳이고, 양천구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죠. 그리고 80% 이제 30년 이상 지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 노원구입니다. 여기가 노원구인데 여기가 상계 주공 아파트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종로구라든가 이 중구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마 또 내가 원하는 재개발 지역이 됐든 아니면 재건축 지역이 됐든 찾아보는데 아마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올려봐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가 재개발 사업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재개발 사업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지역 선정 방법.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재개발에 내가 선정할 적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간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재개발 투자 시 또 고려할 사항, 그 다음에 재개발의 투자의 성공 사례와 또 마무리로 또 오늘 브리핑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의 이제 개념과 절차죠. 첫 번째, 재개발 사업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이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후화된 재개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이고 기반시설 확충이고 도시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이 단지 내 건물이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수도에 녹물이 나온다든가 어떤 그런 단지 내에 이 건물이 노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위에 인프라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 환수세가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게 붙고요.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그 전체가 다 노후가 돼가지고, 자, 불이 나면은 이제 불타 죽는다고 그러죠. 겨울 되면 얼어 죽고 여름이면 돼 죽고, 그만큼 이 모든 게 열악한 것이죠. 그래서 광역적으로 했던 게 뉴타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재개발의 절차는 크게 계획 단계, 시행 단계, 관리 단계로 나눠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죠. 시행 단계에서는 이제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가 이게 건축허가 합니다. 이 지역에 몇 평형, 몇 개의 단지로 갈 것인지 이제 그런 게 정해지는 게 사업 시행가고요. 시공사가 이제 그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이게 이제 시공사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은 이 조합이 시공사에 코가 껴가지고 끌려다닌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사업 시행가가 끝난 다음에 시공을 선정을 하라. 하지만은 아마 그 이전에 다 이미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처분 단계이죠. 관리처분 인가하고 이주 철거 착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관리처분이 재개발의 꽃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에서 재개발 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개발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개발 장점으로는 높은 수익률이죠.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가치가 상승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지 조건도 이제 대부분 이 교통이 좋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입지 조건이 좋죠. 그 다음에 규제는 완화. 그래서 정부는 이게 공익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이제 지원의 정책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시간 소요가 이제 재개발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제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불확실성이 높다. 그래서 이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고 또 이론의 투자를 발생했다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00년, 3년도 초반에 뉴타운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 정부에서 선을 그어줬죠. 자, 이쪽에 재개발 한번 해봐. 노후도가 되니까 해봐.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지정된 날로부터 이제 뭐 이렇게 주민 동의를 받습니다. 받으면 뭐 5%가 이제 거치면 이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50%가 나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는 거고, 그래서 뭐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러다가 80%가 되면 조합이 설립되고, 어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진짜 기간이 엄청 길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서울시 2차 뉴타운에 있던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2003년도에 있는 데가 인재관리처분 떨어져서 이제 뭐 착공이 들어가고 또 이제 또 조합 설립된 그런 곳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대한 게 그 인식이 이렇게 이 재개발 사업은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미리 선동위를 받죠. 미리 선동위를 받아가지고 뭐 모아타운이 됐던 신속통합이 됐던 미리 서류가 들어가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단지 규제가 안 풀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데가 좀 있습니다. 자, 초기병, 재개발 투자는 초기병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왜냐면은 이게 뭐 20년, 30년 지난 그런데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걸 내가 이게 재개발돼서 25평 분양권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 분양권을 하는데 그냥 줍니까? 그냥 안 주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감정평가에다 비례를 곱해가지고 권리가액 해서 25평이 지금 뭐 10억이다. 내가 그러면 뭐 2억 5천 나왔다. 그럼 7억 5천에 대해서 또 추가 분담을 물어야 되는 이런 비용이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는 되게 많지만 또 많이 들지만 또 이거를 7억 5천을 또 한꺼번에 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계약금 7,500에다가 1차에서 6차까지 중도금 이자 후불제, 그 다음에 입주할 때 입주자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 입주할 때 입주를 못한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전세가 또 받쳐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입주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또 크게 또 부담을 안 가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토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 조합원 분담금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이 2차 뉴타운이라든가 이 20년 전하고는 또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또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지역 선정 방법이죠. 자, 선정하는 방법인데, 사업 진행 속도. 이게 진행 속도가 관건이죠, 사실. 자, 우리가 정부에서 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뭐 신속통합 재개발, 모아타운, 또 3080 도심복합,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내놨는데, 자, 제가 추천하는 곳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나 일반 재개발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신속통합 같은 데는 실입주 의무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판에 토지거래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줄어들죠. 선택의 폭이 한 8, 90% 줄어듭니다. 나머지 10%, 20%가 그 실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은 또 일요일, 휴일 다 빼고 15일 후에 이게 이제 허가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나는 이거 진짜 빌라 하나 가졌는데 이거 집 뺏기는 거 아니야? 또 은퇴 세대가 계신 분들은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해 하면서 또 그걸 또 안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방법이 뭐냐면 그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그분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값이 올랐으니까 나 그러면 5억만 줘. 그러면 또 5억 받아가지고 뭐 원하시는 데 가서 뭐 주차시설이 잘 돼 있다든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설치된 그런 뭐 다세대 주택으로 옮기신다든가, 그러면 또 5억을 주고 또 이 경제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죠. 30대 40대 뭐 그거 뭐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이거 꼭 입주를 해야 되고 또 이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빠른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고, 이미 선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미 조합 설립 동의율이 가까운 데로 가시는 게 이게 투자 기간도 짧아지고 수익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지 조건적으로 선수를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죠. 교통도 좋고 교육 환경 우수하다 그러면 또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러면 베스트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재건축 아파트는 계산하기가 좋고 재개발은 계산이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건축은 층수만 달라주지만은 밑에 대지 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전용 부분이 똑같은데, 재개발은 여기에는 뭐 단독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딱 이렇게 재건축까지 이렇게 딱 잘라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대신 재건축은 우리가 이 진입하기엔 좀 초반부터 이게 벽이 높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은 재개발 지역은 뭐 빌라에다가 전세 안고 사면은 내 돈이 한 2, 3억대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서울에, 역세권에, 이런데. 그래서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면은 실패는 없고 그만한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지역을 사서 그 빌라를 사서 신축이든 구축을 사가지고 다시 되팔아서 뭐 이게 차익을 내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좋은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한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량진, 보통 뭐 재개발 알아보시면은 프리미엄이 10억 이상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30대 40대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게 주거사도 역할을 하는 게 재개발이라고 내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시세죠.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죠.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 뭐 서울 강남 같은 데는 이 로또 분양 청약이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다 묶어가지고 이게 하나만 된다 그러면 뭐 매독에 어떤 그런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게 참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조합은 또 수와 비례율이죠. 자, 일반 분양이 1000개고 또 일반 분양이 100개고 이런 데다 그러면 비례율이 낮아질 거고, 비례율이 높은 지역이 되면 또 고립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적어지죠.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 자, 이런 사업성이 좋고 조합은 이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쪽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게 이제 용적률이 높은데 뭐 준주거로 상향해서 해주는 그런 역세권 같은 데가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자, 재개발 투자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작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은 뭐 이렇게 뭐 이자가 올랐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또 중간에 또 되팔아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장 분석,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투자 여부를 또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규제 사항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신속통합이라든가 뭐 공공재개발 3080 같은 데는 또 이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6월 29일 이전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뭐 3080이 이게 이제 진행됐다. 그러면 6월 29일 이전에 산 건 괜찮지만 이후에 산 거는 현금 청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성공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남동에 있죠. 한남 3구역이죠. 누구나 다 한남 3구역 가고 싶어 하시죠. 한경변에 위치하고 있고, 재개발 지역이고, 또 2004년 7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입주권 상태에서 이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교통도 편리하고 교육 환경도 우수하고 생활 인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투자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자, 한남 3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는 5구죠. 그러니까 25평 기준 약 한 11억 1,300만 원에 지금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고, 자, 84, 32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118, 19억 7,400만 원, 132, 이게 전용 기준입니다. 그러면 뭐 전용 39평이 22억, 그 다음에 전용 45평 같은 경우에는 뭐 24억 5천 이고인데, 여기에 현재 평이 한 뭐 10억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살려고 그러면 32억에 받은 게 되고,
21억에 받은 게 된다고 봐야겠죠. 이게 이제 재개발의 어떤 그런 드는데, 이렇게 해서 입주권 매매가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23억 5천만 원이지만 실투자는 대출도 안고서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개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30대, 40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선정해봤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동산 재개발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또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금 상황과 투자 목적을 고려해서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시고 전문가에게 또 그 지역에 임장을 하셔서 이 나와 있는 시세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는 게 조언을 듣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재개발 투자를 기원하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